우리 집 공간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곳,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공간과 세상의 경계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집안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풍수학에선 집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공간은 바로 현관입니다. 이 현관은 우리 집안의 모든 운이 들어오는 시작점인 동시에 외부의 애군이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공간에 왜 소금단지를 자꾸 놓으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일이 좀 안 풀려가지고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니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안 풀리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내 애군을 막고 분명 좋은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선조들께서는 소금을 흙으로 만든 단지에 넣어서 땅속에 묻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단오가 시작되면 농부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여성들은 애군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서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오절이 되면 화재 위험이 높았는데 사실은 이 단오날이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이는 불꽃과 열과 연관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단오절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단오절 날짜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는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건조한 잔디나 나뭇가지가 쉽게 뜨거워져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고 거기에 강풍이 불어서 화재가 더 빠르게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당시의 주거 환경은 목조 건축물이었고 불에 약하고 쉽게 번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은 화재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오를 기준으로 사찰 주변에 소금단지를 묶거나 지붕과 가까운 곳, 정각의 귀퉁이에 소금단지를 올려놓는 의식을 행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소금은 양의 기운을 듬뿍 가진 귀한 것, 또한 애군을 막아주는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소금 자체를 바다와 같이 생각해서 물 숫자의 기운으로 이 화기를 눌러서 불의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집 현관에 놓을 때 가급적 소금단지를 현관 신발장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이야기 중 하나가 땅에 묻는 행위가 있기에 가장 어둡고 안쪽에 보관하라는 이야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단지의 정확한 기원을 밝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소금이 불길과 악령을 퇴치하는 강력한 물질로 여겨져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는 소금을 사악한 영혼을 퇴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물로 몸을 씻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활용했는데요. 또한 소금은 정화와 치유의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 질병을 치료하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소금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화에서도 소금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소금은 생명 유지와 번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물질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소금단지 사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 중 소금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려시대에는 무속에서 소금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당들은 소금단지를 사용해서 재난을 모면하고 풍요를 기원했고요. 조선시대에는 소금단지 사용이 더 확산되었는데 현관에 소금단지를 놓아서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애군을 막는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는 없지만 소금단지가 재물운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들으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집안의 화목과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되는 효과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소금단지를 사용할 때는 집안의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길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집안에 어떤 풍수용품을 두어도 사실 큰 소용이 없어요. 안 좋은 기운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불운은 내가 남을 위로하고 응원할 때 내 곁에서 떠나고, 행운은 남을 칭찬하고 배려할 때 내 곁에 오래 머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참 힘든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부자 되세요, 혹은 행복하세요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댓글로써 서로 응원해주면서 대운을 길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응원하는 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분명 나에게 더 큰 행운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좋은 일이 막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부자의 곡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한 부자가 평생을 부유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든 시기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소금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었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자녀들은 시킨 대로 따라한 행동이었지만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대신한 자녀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금은 집안의 부와 행운을 지키는 수호자 같은 존재였던 거죠. 만약 가족들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미신으로 생각하고 유언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과연 아버지의 부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단지 그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소금이 애군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 금전운을 상승시켜준다는 말만 믿었던 것 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집 현관 앞에 소금단지를 유행처럼 놓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어요. 소금단지는 다행히 비용이 좀 저렴했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소금에 대한 미신은 양반집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그 행위를 우러러봤던 서민층에게 더욱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즉 소금단지는 내 미래를 위한 조그만 희망이었던 거죠. 지금은 소금의 유통이 활발하기에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소금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군인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했고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필수인 소와 금처럼 진귀하다는 뜻으로 작은 금, 즉 소금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소금을 먹는 곳에다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몸에 3번을 소금을 뿌려서 애군을 집안에 들이지 않게 했고요. 새 집으로 이사 전에 소금물을 곳곳에 뿌려 집안을 정화하는 것도 이 부정적인 기운을 막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소금이 재물의 의미와 나쁜 애군을 막는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재물의 의미는 한 줌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을 가두어서 물을 증발시키는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 얻는 결정체로 그 모습이 영롱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자체를 귀한 재물로 상징을 했고요. 두 번째, 소금은 뜨거운 태양 아래 양의 기운을 흠뻑 가진 이 결정체로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정화시켜서 애군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탁한 기운을 막아주고 불결함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단 소금단지로 사용하려면 이 3가지 기운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전해지는데,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금단지는 대지의 기운을 흠뻑 이렇게 뿜은 흙을 정성스럽게 사람이 이렇게 빚어가지고 불의 기운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낸 후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3가지 양의 기운이 담긴 항아리 속에 소금을 보관하면 외부의 안 좋은 음의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음이와 부합한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된다면 밤낮으로 이 돈, 이 재물이 집안으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소금단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꼭 큰 항아리를 사용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도 예전에 아파트가 아닌 가정집에서 생활할 당시에는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거를 놓는 게 문화였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전통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요즘 시대는 아파트 실내 문화가 대부분이기에 상황에 맞는 크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항아리가 크다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더 많이 애군을 막고 큰 재물운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가격 크기에 상관없고 이 상황에 맞는 알맞은 가격으로 구매해서 좋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대신 그런 관심을 소금단지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염원으로 바꾸시는 게 더 좋겠죠. 지켜야 할 한 가지는 꼭 단지는 뚜껑이 있는 것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맞는 소금단지를 구매했다면 소금은 얼마나 넣으실지 궁금하시죠? 풍수의 기본은 과하지 아니하고 항시 적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금을 꽉 채우는 것보단 사실 절반보다 살짝 많은 60% 정도? 소금도 알맞게 넣었으면 좋은 공간에서 소금단지를 놓아야겠죠. 가급적이면 어둡고 햇볕이 안 들어오는 장소, 그리고 사람 손이 잘 안 타는 장소에 놓아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소금단지를 두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현관이 따로 없고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대문이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낮 동안 태양, 즉 양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실내 현관이기 때문에 해가 들어올 수가 없고 출입구가 따로 있어가지고 현관은 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활 풍수에서는 현관에 밝은 조명을 태양같이 설치해서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공간에 소금단지를 배치하게 되면 현관을 통해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현관에 소금단지를 놓을 때 주의하실 건 가급적이면 신발장 안쪽에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곳에 놓아주세요. 아무래도 외부에 나갈 때 신발을 신고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발장에 소금단지가 있으면 이렇게 음기를 정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집안의 다른 공간을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바로 재물을 담당하는 공간인 화장실과 주방이에요.
화장실과 주방은 모두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이죠.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주방의 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재물과 생명을 상징하고요. 주방의 물이 잘 흐르고 깨끗할 때 집안의 번영과 가족의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만일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가 자꾸 막힐 경우에는 재물의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과 주방에 소금단지를 두어서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고 주방의 좋은 기운은 소금이 가진 재물운의 상승과 함께 가족의 건강운까지 더욱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엌에 소금단지를 놓으면 식량이 풍족하고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전해지고요. 욕실에 소금단지를 놓으면 음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재물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단지에 소금을 얼마나 자주 갈아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소금의 교체주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저기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100일에 한번 소금을 교체해 주시길 추천 좀 드리고요. 그 100일도 헷갈리신다면 교체 주기의 가장 전통적인 절기는 단오에 맞춰서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 구성원이 자주 드나드는 현관은 100일에 한 번, 음의 기운이 많은 화장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요. 재물운과 건강운을 만들어주는 주방은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소금 비방법 3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새집에 이사갈 때나 자꾸 집에 누가 다치거나 안 좋은 불운이 닥쳤을 때는 집안 곳곳에 소금물을 뿌려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일염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가지고요, 특히 내 방 모퉁이나 침대 아래 그리고 주방에는 소금물을 뿌려서 애군을 퇴치하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를 기원하는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만든 부적이 있어요. 이 소금을 작은 천이나 종이에 싸서 만든 이 소금 주머니를 몸에 착용을 하거나 집안에 걸어 놓아서 애군과 음의 에너지를 막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소금물로 목욕하기.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소금을 한 줌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목욕을 하는 겁니다. 소금단지를 현관에 놓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사 후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소금단지를 사용하고 나서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는 후기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늘어났고, 소금단지를 놓은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소금단지가 3개가 있어요. 현관에 있고요, 화장실에 있고, 하나는 주방에 있습니다. 저는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강하게 믿고 있는 것도 같은데, 저는 제 주변에 다 추천을 했고 선물을 또 많이 해요. 받고 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나쁘다는 말은 안 하고 다음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거니 물어보는데,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전 했던 걸 봐왔고, 저희 집은 그게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할머니들이 민속신앙을 많이 믿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삼실할매 찾고, 그럴 때 이 소금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화수를 떠놓은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예전에는 여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거부감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이쁘고 좋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금단지에 대한 부분을 색안경을 시키고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위로를 받고 싶거나 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다, 특히 식당 하신 분들 갖다 놓으시면 좋아요. 식당 하신 분들 카운터 앞에다 갖다 놓으셔도 좋고, 그 문 앞에다가 놓으셔도 참 좋습니다. 그냥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자꾸만 일이 안 풀린 것 같다 그러면은 현관에 좀 이렇게 신발장 같은 데 놔두신다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신 분들 중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해도 좋지 못한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는 공간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걸 풍수용어로 음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간은 악몽에 자주 시달리거나 가위에 자주 눌리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때도 자주 발생합니다. 꼭 현관이 아니더라도 이 장소에 소금단지를 두셔도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교체한 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혹 이 소금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금단지 소금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안 좋은 기운을 흡수한 이 소금을 내가 다시 섭취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인 거거든요. 소금은 애군을 멀리 보내버린다는 의미로 미지근한 물로 소금을 풀어서 변기에 흘려 버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고 개업을 해도 고사를 합니다. 어느 집에서나 이렇게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또 풍습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운이 달라지며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집과 공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 방법을 연구한 것이 바로 풍수인 거고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더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실천해보는 용기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